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요즘에 참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차, 수소차, 그린니딜 등등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종목들의 변동성이 조금 큰 상태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수익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을 이끌었던 업황들이 힘을 못 받는다면 주식 투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답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장의 중심만 쫓고 있어서 찾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릴 영상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지금 업황도 별로라던데 이미 끝난 업황 아니냐? 너무 올드한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최근의 폭락장에서도 힘을 응축하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감지했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반도체 대표주들이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조금은 부족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제조공정 밸류체인을 먼저 본다면, 그 작은 반도체 하나 만들기까지 매우 이렇게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익히 우리에게 알려진 종목들도 매우 많은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무게 중심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죠. 기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이라 불릴 수 있게 했던 이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하고, 왜 반도체 시장에 빅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빅사이클은 돌아오나? 네, 저희는 2021년 내년을 턴으로 빅사이클은 재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유로 본다면, 내년 2021년 생산을 위한 올해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전무해요. 올해 2분기부터는 전환 투자 성격의 캐파 증설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투자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이 심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아무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파이가 더 확대된다 할지라도 메모리 반도체의 최저 수요치는 지켜질 것이기에, 수요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미리 쌓아놨던 고객사들의 재고가 소진이 될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이러한 기저효과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년 메모리 생산 비트그로우, 이 비트그로우는 D램의 생산량 증가율을 말하는데, 내년 비트그로우는 D램 수요 비트그로우가 평년 수준의 15에서 20% 수준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회복되기만 해도 내년 D램 비트그로우는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D램 공급은 극심한 공급 부족을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인 거고, 올해 4분기부터는 출하량 증가와 함께 따른 현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는 상승할 것으로도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투자의 관점으로 미래에 선매집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일찍 메모리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와 수요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실적은 후행해요. 비메모리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미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물량 효과가 바로바로 실적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찍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증가해도 이 재고가 소진 전까지에는 가격이 하락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다소 늦습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 가격 상승 효과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및 주가 상승폭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즉, IT 사이클의 후반부인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메모리 주가가 우세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적정 투자 시점으로 본다면 선행적인 미반영 구간인 올해 하반기가 적기라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은 아래처럼 이유들이 있고, 10월, 11월은 이러한 모멘텀이 출발 구간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할까요?
이미 익히 알려진 파운드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을 찾아야 할까요? 물론 좋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술 변화, 수혜 업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 종목은 테스입니다. 반도체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첫 번째, 낸드의 고단수화에 따른 하드마스크 증착 장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3D 낸드는 5세대 92단짜리에서 128단짜리로 고단수화가 진행 중이고,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테스의 하드마스크 층도 두껍게 쌓아야 하기 때문에 증착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클리닝 장비의 비메모리 라인 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라인 공급에 이어서 비메모리 라인으로 신규 진입도 기대할 수 있고, 비메모리 공정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고체 입자와 잔여물이 메모리 공정에 비해 많이 더 많기 때문에 테스의 이러한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수요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투자 포인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객사의 증설 기대감도 있는데, 이미 익히 알려졌듯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2기 공장과 평택 1기 공장의 낸드 투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D램 투자, 이런 걸로 테스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저희가 테스에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차트 바로 짧게 볼게요. 테스 당장의 일봉상의 움직임에는 크게 의미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전은 폭락분을 야금야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저점을 높이는 상태이고, 이 26,000원, 이 26,000원 라인 위로는 매물량이 조금 많이 쌓여 있어서 돌파가 쉽지 않은 것도 맞지만, 여기가 이 종목의 한계라고 볼 순 없죠. 어차피 긴 호흡으로 이 종목 바라봐야 하고, 그래도 특징이라 본다면, 자,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기점으로 가장 많이 담아두고 있던 기관의 매집 비중이 올해 내내 테스 물량을 내놓던 흐름에서 최근 다시 매집 비중을 높이면서 고개를 드는 포지션 변화가 감지가 되죠. 기관의 이전 매집 유형을 본다면 힘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일단 기관이 들어와주고 있다. 이게 투자 포인트, 당장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자, 뭐 이것도 볼까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눌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딱히 공매도에 대한 타격분은 감지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 할 건덕지가 없죠. 지금 고평가인 상태인 종목도 아니라서. 그리고 신용 비율이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평균 3.9%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용 물량 때문에 주가가 못 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딱히 테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작년 참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지만 다시금 실적 개선 모멘텀은 붙을 수 있는 컨센이 나오고 있고, 고객사의 투자가 진행되면 될수록 비례해서 실적 분해는 바로 녹여지는 종목인지라 올해는 적정 매출분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스 첫 번째 안내해 드렸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엑시콘입니다. 반도체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D램 그리고 낸드, SSD의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SoC, DDI, ETBI, CIS 등의 테스터 장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CIS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핵심은 작년 하반기부터 DDR5 메모리를 DDR5 메모리를 테스터를 납품하면서 그 수요가 증가 시에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CIS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테스트 장비를 공동 개발하면서 내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차트 짧게 볼게요.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의 폭락 영향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낙폭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만 본다면 역시나 상승 조정 반복하면서도 저점은 높이는 그림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이 미끄러지는 그림과 비교한다면 엑시콘을 포함한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타격을 입지 않고 아래에서 꾸준히 기관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엑시콘도 한번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기관이 주도해서 최근에 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담아둔 종목이지만 앞서 안내드린 테스와 마찬가지로 이전의 바닥까지 기관 물량 다 보시면 빨간색 이게 기관의 매집 물량인데 이게 바닥까지 내려놨다가 지금 최근에 고개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다시금 매집 흐름 가져가는 흐름인데 역시나 기관 수급의 힘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건 이걸로 볼까요, 한번? 자, 실적분의 흐름은 조금 안 좋긴 해요. 근데 이 또한 반도체 고객사들의 최근 타격의 매출이 지장을 받은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4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될 것이라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지금 분기별로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의미를 잡을 수 있는 건 여기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체킹이 됩니다.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에로티 백큐입니다.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전문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서 반도체 생산 그리고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수인 기술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D램, 낸드 등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수혜를 입을 종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EUV 공정에 대규모 투자가 지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EUV 노광 공정의 다수의 고성능 진공 펌프가 필요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고 있는 에로티 백큐이고 자, 차트 짧게 볼게요. 에로티 백큐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긴 한데 해서 지금 자리가 다소 높지 않을까? 이걸 멀리 볼까요? 다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적정 매수 시점으로 본다면 사실 105,000원 부분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 자리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16,450원 현재가가 그런데 일단 중장기 성격에서는 의심치 않지만 당장의 매수 관점을 잡기보다는 지금 일봉상 20일 이평선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여기까지는 체킹을 하고 진입하셔도 고려하셔도 좋을 종목이고 대신 신용 비율이 다소 높아요. 9.9%가 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모두 최근의 시장의 영향과는 별개로 알아서들 갈 길 가는 종목들 이러한 반도체 중소형주들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라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당장의 리스크는 아직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낮춰지는 게 추가적인 상승에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일단 20일 이평선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 여부 판단하시면서 매수 관점 잡으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다음 네 번째 관심 종목은 PSK입니다. 많죠. 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PR 스트립 이 클리닝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공급사가 PSK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 사용이 돼요. 모두 적용 가능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현재 대만의 TSMC 유명하죠. TSMC와 일본의 도시바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빅사이클이 도래한다면 PSK의 주력 장비인 PR 스트립의 수요도 증가할 텐데 현재 PSK의 장비 매출 비중에서 60%를 이 PR 스트립이 차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반도체 식각 공정 이후에 쉽게 설명할게요. 불필요해진 포토레지스트 막을 제거해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장비인데 이게 중요하죠. 자, 고가의 장비는 아니에요. 고가의 장비는 아니지만 그 활용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빅사이클의 중심에서 소외될 종목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차트 짧게 볼게요. 자, PSK 참 차트 그림들이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과 흐름이 비슷하죠. 다만 PSK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은 더 큽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꽤 어려운 종목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안내드리는 종목들 긴 호흡으로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안내드리는 종목들이죠. 현재 위치만 본다면 낮다고는 볼 수 없어요. 주봉상 본다면 최근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축소가 되어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가 매수 시점으로 보이고 우선 나갈 물량, 잔존할 물량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시기를 가져가야 해요. 그래야만 주가가 방향성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PSK는 당장의 매수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흐름 살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관심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기존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인적분리하는 데서 신설된 회사죠. 대표적인 삼성전자용 낸드
소재 업체인데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가격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꽉 잡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따른 체인밸류 내 중심에서 결코 소외될 수 없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에칭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재 국산화를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 바로 짧게 볼 텐데, 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지라 차트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상장 당시의 시가 부근에 위치해 있고 현재까지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고, 현재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진 않는 모습이에요. 언뜻 보면 답답하다 할 수 있는 그림이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영향과는 별개로 크게 밀리지도 않고 이 자리를 저점으로 확실히 잡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수 시점으로는 지금 구간 적정하다 볼 수 있어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신 거라면 재미없어요. 솔브레인 포함해서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대하며 안내해드린 종목들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K시텍입니다. 반도체 CMP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인해서 이 보이시죠? 이미지 CMP 장비의 중요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낸드 투자와 SK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투자가 활발하게 될 시 다시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EUV 라인에도 이 CMP 장비 공급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죠. 기대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 차트 바로 짧게 보겠습니다. K시텍 하단 19,000원, 하단 19,000원 라인은 지지 구간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당장의 경우를 본다면 위에 10일, 20일, 120일선이죠. 120일선 이평선이 모여진 상태인데, 자, 2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돌파해 준다면 힘인 조금 더 붙어주면서 단기 시세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안내드리는 종목이 아닌지라 당장 붙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 시점 아래 지지 구간과의 이격이 짧죠. 현 시점 분할 매수 모아가는 구간으로는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대신 수급이 개인이 주도하는 유형이라 변동성이 조금 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반도체 체인밸류에서 소외될 수는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지라 관심은 절대 놓으면 안 될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C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설명 들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언급드려도 되나 싶네요. 반도체 최종 테스트 소켓을 주로 제작하는 기업이 ISC인데, 비메모리양 매출이 57%, 그리고 메모리양 매출이 40%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균형이 잡힌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나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내에서 ISC의 테스트 소켓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양 매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긴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함께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 모두 성장한다면 당연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바로 차트 짧게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ISC 차트 보는데, 이전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긴 해요. 이미 어느정도 상승 랠리를 가져갔었는데, 이 종목의 중심축은 현재로서는 18,000원 라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가도 지금 18,000원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서 이 구간을 매수 판단 기준으로 삼고 18,000원 아래라면 분할 매수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으로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18,000원 아래에 있다면. 그리고 일단 올해 초부터 이때부터 개인과 함께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관의 물량이 많이 매집한 상황에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이 18,000원 라인 확인하시면서 저희도 매매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자, 이상으로 꽤 많은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너무 많이 언급드렸나봐요. 사실 언급하자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이 반도체 체인밸류 속에 속한 기업들도 엄청 많은데, 일단 저희 기준에서는 아직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관련주들 중심으로 안내해드렸고, 중요한 건 당장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앞을 내다보고 미리 투자하는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빅사이클 기대하면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조금 느리네요.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